시작했죠. 예. 저는 2년차 박한진입니다. 이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65세 남한이고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2016년에 파록시즈멀 AFib이랑 플러터 진단받은 과거력 있고 그 뒤로 탐보커 75 BID 유지하면서 계속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가 됐던 분입니다. 다른 과거력으로 힙식 사이너스 신드롬이랑 MCA 스테노시스 과거력 있고 에코상에서 LAVI가 넓어져 있는 것 이외에 큰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상 카디오메갈리는 저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한 EKG 사진입니다. 의원에서 LA 인러지먼트를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 있고 temporal progression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노멀 엑시스에 PQRS 1대로 매칭되는 사이너스 리듬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이너스 리듬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 들어서 팔피테이션이 있어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EKG고 V1이랑 2를 봤을 때 typical flutter 생각할 수 있는 EKG 소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플러터에 대해서 EP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패터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플러터가 도큐멘트 돼서 온 분이고 이제 플러터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시행하기 위해서 온 분이어서 이제 CTI가 블럭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고 이제 CS78 페이싱을 하였을 때 이제 atrial activation sequence는 이제 맵디스탈에서 로컬 A 시그널이 붙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CTI 블럭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클리니컬리 도큐멘트된 플러터, 티피컬 플러터에 대해서 CTI 어블레이션을 먼저 시행을 하였습니다. CTI 어블레이션 시행을 네 번째 RF를 준 이후에 atrial activation sequence는 이전과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맵에서 로컬 A 시그널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로우 RA에서 페이싱을 했을 때 저기서 보시면 CS까지 100ms 이상으로 CTI 블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I 블럭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싱글 A 스터디를 하던 와중에 CTI 블럭은 어떻게 하는지 여기 로우 RA에서 페이싱해서 프록시멀 CS까지 100ms 이상 하나만 보면 블럭이 있습니다. CTI 블럭은 프라이트하고 바이다이렉셔널 하니까 옥션 CS 페이싱, 로우 RA 페이싱이고 또 금방 보면 더블 포텐셜이 있는지 확인을 레이션 라인에 따라서 더블 포텐셜이 있어야 되고 서브 포텐셜 다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어저께 네. CTI 디펜던트 플러터 오퍼레이션 거 매핑하는 거 보셨나? 예. 네, 어땠어요? 어저께 내가 이제 그렇게 있어. 황 선생님 오셔서 3D랑 하이덴스 맵 해보니까 바이다이렉션 블록 잘 돼 있는데도 뉴스테이션 위치 쪽으로 슬로우 컨덕션 보는 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다이렉션 블록이 2000년대 중반에 시한층 그룹에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오래된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저거 우선은 C타입 블록 됐다고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퀀스도 그렇고 인컴플리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같이 필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주 기괴한 맵이요. 그 맵만 봐서는 로우와 아래 쪽에 보는 또 다른 체크된 것이 보이는데 거기 아주 프로피게이션을 슬로우 컨덕션을 따라 거기 유스텐션이 이제 조금 텐션이 있고 그거 없애면 스타트는 하이덴스 맵이 있어 새로운 것들 많이 그동안 못 보는 거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바이디렉션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했어. 예, 일단 뭐 인컴플리트 블럭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A 스터디를 진행하던 도중에 IRA 90 트리거 AT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자, 인터 아트리얼 시퀀스 랭스에 비해서 전체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마크로 리엔트리보다는 마이크로나 아니면 포칼 AT를 좀 더 생각을 하였고 IRA 90에서 APC가 트리거를 된 이후에 AT가 인덕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IRA 90 트리거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확인을 하려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였고 그때 12리드 심정도는 클리니컬 도큐멘트는 달랐어요. 클리니컬 도큐멘트 앞에서 플러터랑 달랐습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예. CS56에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PRTCR 한 60ms 정도로 약간 멀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사이트에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였을 때 IRA 90에서는 30ms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엄청 가깝지는 않은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이트를 확인을 했을 때 맥카테터로 바크만 번들 에리아에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하였고 여기서는 5ms 정도로 이제 꽤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고 CS78에서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는 15mm 정도 이것도 바크만 번들 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PITCR 사이클 랭스를 옮겨달라고. 저희는 뭐 함께 하는 사람 너무 가리기 목표하는 그림이 다른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양쪽 레터럴에서는 거리가 멀고 중심 쪽에서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양쪽 레터럴 사이드를 인볼브하는 마이크로 리엔트리나 아니면 포컬 AT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TI 어블레이션을 다시 했었는데 아마도 에트리얼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고려하였을 때 그리고 로컬 A가 맵에 붙고 안 붙고가 이제 조금씩 반복이 되면서 인컴플리트 블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CTI 어블레이션을 마저 더 시행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CTI 어블레이션을 하면서 AT는 터미네이션이 되었었는데 다시 터미네이션 이후에 AT 인덕션이 다시 되었고 ILA 90 트리거에 AT가 다시 인덕션이 되었었습니다. 네, 뒤에 이펙트도 있습니다. 요거는 딱 명확히 AFib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저는 AT 같아서 일단 AT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터미네이션 이런 식으로 스폰테니어스하게 터미네이션 되고 다시 반복되는 AT가 발생을 하였고 대부분은 IRA 90이었고 이제 SBC 트리거 SBC 카테터 트리거에 이제 AT도 인덕션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AT가 발생을 하다가 이제 AFib로 디제너레이션 된 것이고 이제 이 이후에 SBC septal 라인을 어블레이션을 먼저 하였고 SBC septal 라인 어블레이션을 한 이후에 이제 얘도 이제 AT 터미네이션이 되고 안 되고가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 와중에 ILA 90에서 오리진하는 APC가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RA 90 오리진의 AT 그리고 APC가 반복되어서 이제 SBC 오리진의 AT 혹은 frequent APC가 아닌가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SBC 지오메트리랑 액티베이션 매핑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가장 빠른 곳이 있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매핑을 한 이후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추가 RF를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SBC septal 라인 어블레이션 한 이후에 이제 액티베이션 매핑으로 이쪽에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을 하였고 이제 SBC 어블레이션 이후에 터미네이션이 하는 도중에 터미네이션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ILA 90에서 가장 빠른 APC와 AT가 이제 반복적으로 다시 또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SBC 오리진일 수도 있고 LA septum이나 RSPB 쪽에서 그만 번들을 타고 오거나 하는 AT일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septal 펑처를 하고 제 레프트에 대해서 제 매핑을 하였습니다. 제 라서 카테터를 RSPB에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빨랐던 제 SBC 하이RA 90 그쪽보다도 이제 RSPB에서 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PB 매핑을 하였을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더 빠른 곳이 있었고 그쪽을 타겟으로 하여서 포컬 RFA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포컬 RF를 RSPB 액티베이션 가장 빠른 곳에 주고 난 이후에 터미네이션이 되었고 그 이후에 프로그램드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을 하였을 때 APC가 AT가 인덕션 되거나 리컨트 APC가 나오는 것이 없어져서 시술을 종료하였던 케이스. 간단하게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RSPB에서 발생하는 AT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페로 포스테리어 RA에서 기인한다고 이제 생각되는 AT에서 감별해야 될 AT의 오리진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저희 케이스에서와 같이 RSPB에서 발생하는 AT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하이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그리고 사이너스 베나람 그만 번덜에서 발생하는 AT가 RA 포스테리어 스페리어 포스테리어 리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AT가 되겠습니다. AT는 70% 정도가 RA에 오리진하고 약 30% 정도는 LA에 오리진을 합니다.
제 array origin 중에서는 보시다시피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가장 frequent 함을 알 수 있고, 저희 케이스에서와 같이 RSPB는 1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에서와 같이 이제 SBC 오리진의 AT라고 생각을 이제 처음에 했다가 이게 결국에는 RSPB에서 끝났는데, LA 오리진인지 RA 오리진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에 써 있는 내용을 조금 가져와 왔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distal to proximal CS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있을 경우에 제 LA 오리진의 AT라고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 LA septum이나 ultimate continuity 혹은 그 주변의 오리지널 AT도 proximal to distal CS 액티베이션의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array 매핑을 이제 먼저 셉탈 펑처를 하기 전에 하게 될 텐데, 스페로 포스테리아 array 에서 오리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매핑 시퀀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LA 오리진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은, 이제 액티베이션 매핑이 이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의 엔도카디알 에리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소견이 있거나, 이제 earliest local activation이 특별히 더 확 빠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유니폴러에서 QS 컨피규레이션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RA를 하다가 이제 LA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하나 책에 나온 거는 이제 인트라트리아 컨덕션 타임을 이제 잼으로써 이제 LA 오리진인지 RA 오리진인지 좀 더 감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하이알에서 디스탈 CS까지 인터랙터리 컨덕션 타임의 차이가 AT일 때 AT와 사이너스 때 차이가 20ms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RSPB를 좀 더 페이버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오른쪽을 좀 더 페이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왼쪽에 있으면 왼쪽 LA가 더 빨리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ITCL 사이클 랭스 같은 경우에는 포컬 AT의 경우에도 포커스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되어 있고, 인트레인맨과 상관없이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차이가 20ms 이상일 때는 포커스와 꽤 가까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소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55도에서 65도 정도 이제 리밋으로 두고, RF를 강한 이후에 10초에서 20초 이내 타키카디아가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다른 포커스로 바꿔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 10초 이내에 AT가 좀 바뀌면은 좀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AT가 터미네이션 되지 않고 엑셀레이션 되면은 이제 약간 벗어난 경우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경우에서는 이제 DPB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제 그곳에 포컬 RFA를 시행을 했었는데, 사실 PB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포컬 RFA를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더 좋겠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DPB에 포커스가 있을 경우에 포컬 RFA를 하면 PB 스테노시스가 이제 당연히 더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PBAT가 이제 PB 오스티움 쪽에 좀 더 나와 있다고 하면은 포컬 RFA를 하는데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TI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셉탈 펑처를 2번을 하거나, 이제는 LA의 카테터가 머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결국 이게 PVAT랑 AFib이랑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AFib, 그러니까 PVAT는 PV에서 오리진하는 AFib과는 이제 질적으로 다르다고 제 리뷰 아티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AT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포커스에서 어느 한 PV에서 오리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그것에 컨파인되어 있고 RFA를 한 이후에도 리커를 할 경우 그곳에서 리커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AFi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한 곳에서 오리진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PV를 이제 인볼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VAT는 AFib의 프리커서 같은 거는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PV 아이솔레이션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포컬 RFA를 해도 굉장히 롱텀하게 리커를 하지 않고, 또 그것이 AT로 다시 리커를 하거나 AFib로 리커를 하는 비율도 굉장히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몰 스터디들에서는 PVI가 더 좋다라고, 포컬 RFA보다 더 좋다라고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 50명 미만의 스터디들을 근거로 하고 있어서 이제 포컬 RFA가 롱텀 아웃컷도 좋고 PVI가 특별히 더 좋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서 포컬 RFA를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는 이제 딥 PV의 오리진이 있거나 아니면은 언더라잉 서브스트레이트가 AFib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은 PV 아이솔레이션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리뷰 아티클은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냥 뭐라는 거냐. 그냥 처음에 그러니까 RA 딱 이거 보면서 RA의 오리진의 AT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RSPB까지 결국에는 가서 개인적으로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포커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다고 그냥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이너스 때하고 AT 때 페이스본드가 AT까지 인포가 가지고 요즘은 네. 공부를 나오고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컨셉 function 게 다 이기였어요. 그렇게 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SBC 엑세프트를 짚고 나오는데 라이사에 대해서 오브레이션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매핑하는데 거기가 기능적인 QS 패턴에 러커가 복합 포인트가 없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RSP 매핑 바꾸세요. 그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혼자로 깨끗하게 치료해요. 근데 SB 세터 라인이 약하고, 근데 SB 세터 라인을 거는 FB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끝까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의견이 네. 이제 이유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3D를 많이 안 쓰고 볼 때는 와이드 엔트럴 서컴퓨터 PV 아이솔레이션이 어려우니까 그 98년대 뉴잉글랜드 메디슨의 미셸 학생이라는 포칼 PV 트리거를 포칼 오브레이션을 봤잖아요. PV 테크카리아하고 A트랙 피브레이션이 완전히 다른 애니멀이다. 이거는 난 동의는 못해요. 왜냐하면 대중에는 ATV로 퍼스널 ATV 분도 있고 PV 테크카리아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포칼 오브레이션이 제일 깨끗하게 했는데, 이제는 거기 말고 다른 포커스가 있을 경우는 ATV도 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원자도 보면 아까 프로로 보니까 상당히 깊이서 오브레이션인데 PV 시스템을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 경험으로는 내가 오퍼레이션 하는 데 제일 어린 환자가 18살짜리 여자였는데 퍼시스턴트 테이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시작을 뭐 오퍼레이션 하여튼 라이트 사이드 안티를 로프에서 캐르나 쪽이라고 한 첫 번째 번호인데 딱 터미네이션. 그 환자는 아직까지도 재발 없이 안 나오고 또 환자는 또 SVC 트리거 있었던 환자인데 TBI 안 나오냐 SVC만 오퍼레이션 했는데 그 사람도 재발 안 하고 그런 서브문이 있어요. APB 정말 천의 얼굴로 가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똑같이 엔트로블레이션 TBI를 제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긴 케이스 안티코아귤레이션 안 하던 케이스였던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 리전을 만들기 때문에 엔트럴 서컴퍼런셜 어블레이션보다는 뻑하게 최소한으로 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루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르베스크 스코어나 또 페로스마 에픽 같은 건 엔티코아귤레이션 안 하고 큽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걸로는 돼 있어요. 존스 홉킨스 같은 경우는 페로스마 에픽을 그렇습니다. 에이티리공이나 안 하고서 어블레이션 이라고 큐카킥스 같은 경우는 잘못 쓰이겠는데. 네, 아니면 이때 시술을 종료하고 다음에 그러니까 AF 어블레이션을 다 같이 그냥 과거력이 있는 분이니까 몇 살이죠? 65세였던 것 같습니다. 페이시 포스를 적었으면 끝장을 보려고 그러거든요. 아 근데 뭐 AFib 있으니까 결국엔 PV 아이솔레이션 해주면 AT도 없어질 거고 AFib도 있는 분이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AT하고 막 우리들이 보고 아 이게 이때는 그런데 네. 피보세요 그러니까는 김동훈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에피콜레이션 하고선 만약에 PBI 네. 안전하겠죠. 근데 일단은 프로시를 들어갔으면 해줄 수 있는 해결이 나와야죠. 딱 그냥 절반만 하고 나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안전하게 하려고 더 저스티파이 하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 일단 어블레이션이나 이런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나 하기 전에 꼭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하기로 들어갔으면 괜찮고. 아까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PBI를 했는데 속에서 저런 PB 트리거나 이런 게 보는 문제들 종종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텝 선생님들의 의견 좀. 정답은 없어요. 시험 절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러한 프로시저가 완벽하지 못하는 건데 가능하면 좀 없애지고 하는 편이 듭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많이 해도 피트셋업식들 그래서 다 이제 피트셋업식들 리게이트를 팁으로 안트라 오블레이션 하면 파란에 들어가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반대되는 부분. 저 한마디 주실 거예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말할 사람이 못 보면서 그 엔도카디아룸에는 시그널이 전혀 없는데 에피카디아 컨덕션을 꽤 있어요. LIPD에 미드 들어가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에피카디아 도도 있고 인터미트 컨덕션, 에피카디아 컨덕션 하면서 에이핑 먼저 있었기 때문에 없애주는 게 제일 좋죠.
둘 다 없애주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저기 좀 너무 많이 지금 피비스트로스 꽤 있습니다. 아주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번에 필리프스가 뭐 0.4%, 하이퍼 필리프스는 0.4% 나오는데 지난주에 약간인데 정남진 선생님 숙제를 저만 하셨어요. TV가 하나는 막혔고 하나는 좁아졌대. 안과 의사 선생님. 자꾸 그때 라이브 하던 날 나와가지고 이제 한다고 CT 찍고 봤더니 진짜 RIP는ผิ더라고. LIP는 좁아져요. 지금 뭐 증상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엑스레이 찍었는데 검진상에서 이거 렁 캔서 아니냐 이게 풀마리 인farkt이 온 거지. 근데 그 사람 어블레이션 한 거 리뷰를 했더니 엔트라 어블레 와이드 서컴퓨터 엔트라 어블레이션 했고 속에 들어가서 한 점도 어블레이션 한 게 없어. 근데 막혔어. 하이퍼시 어블레이션 조심하셔야 돼.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스테노시스 잘 오는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지만 이런 거 같거든요. 펄스필드가 나오면 그런 문제는 있겠지. 근데 아까 감전등 환자분 헬스미스 것으로 이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